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4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수험자 시험지에 있는 형태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 경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그 다음 ISO도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을 작성하게 됩니다. 경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도면을 윤곽선과 중심 마크 왼쪽 위에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지에 있는 크기대로 도면 가운데 영역에 표제란을 작성하시고 생성됐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이 ISO 아래쪽에 생성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로 저절로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을 하고 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의 색상, 기타 필요한 설정들을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동영상을 멈춰두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시고 이어서 수업을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43번 ISO 도면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시면 정면도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저면도가 있고 등각투상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 측면도, 우측면도 모양이 나타나므로 화살표 부분을 클릭해서 정면도 부분을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적정한 곳에 배치하고 그 다음 우측면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저면도를 배치합니다. 등각수상도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위로 클릭해 보면 등각투상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므로 X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으니까 이때 수문선은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문선은 우측면도에만 수문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은선을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해서 도면 배치해 보겠습니다. 은선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도면에서 저면도 부분부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저면도 부분에 보면 이 선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등각투상도에서 목깎이 했을 때 이 가운데에 되는 부분의 선입니다. 이 평면이 만나는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의 선이 원래는 제도에서는 이 선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지금 목깎이한 부분에 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스케치할 필요 없이 도면을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 화면 표시 우리 정면도에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스타일이 정면도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부터 스타일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나머지 부분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시고 화면 표시 옵션에 보시면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이 평면도 위에 그려지는 선들이 우리가 경계선, 즉 우리가 목깎이 했을 때
이 위쪽 선, 이 선이 지금 이 부분의 선이 선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과 목각기 되는 부분이 시작되는 이 위치, 이 선을 우리가 도면에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단면들이 많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측면도에서는 수문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를 더블 클릭하고,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기준으로부터 스타일 체크를 해제해주고, 그 다음 수문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수문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면 처리한 부분들을 작업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필요 없는 수문선들은 다시 마우스로 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가시성을 처리해주면, 해제해주면 됩니다. 이 선도 가시성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도면 배치들이 완료되었고, 자, 이제 등각투상도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홈뷰를 클릭해 보면 바로 우리가 홈뷰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등각 보기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음영 처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 배치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단면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심선이고 마지막에 치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측면도의 단면을 보시면 도면에서 봤을 때 이곳에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영역이 한 곳이 있고, 잘 보시면 지금 등각투상도에 보시면 이 카운트 싱크를 작업한 부분은 우리 도면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슬롯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을 연장해 가지고 오면 중간 위치를 잘라서 오면 단면 처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아직은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하고 선 아래에서 제어곡 지점 스플라인으로 이런 형태로 다시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둥글게 감싸는 스케치를 하고 나서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한 다음 우측면도 클릭하고 자, 시작점에 두고 중간 위치를 클릭해주면 자, 이 부분이 모두 그 해칭되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 선택한 영역이 이 가운데 위치에까지 들어가서 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영을 해서 도면을 보면 이런 형태로 가운데를 투영했기 때문에 슬롯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누어서 해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 카운트 싱크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을 별개로 브레이크아웃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이 총 3번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부분입니다. 좀 도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가 반드시 빨간색 수문선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하셔야 합니다.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제어곡 지점을 선택하고 스플라인을
수문선이 포함되도록 둥글게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끝점이 잘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스플라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해주고 브레이크아웃 처리할 좌측 우측 면도를 클릭해줍니다. 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바로 오른쪽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정면도 부분에서 바로 이 위치를 지나가는 부분을 특성점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바깥쪽 라인에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아웃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가시성을 다시 한번 ESC 네,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뷰 배치로 투영해 보겠습니다. 투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위치까지. 자, 이 위치까지. 자, 이 위치까지 들여다본 모습이고 이 부분을 해칭해서 보여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이제 위에서 스케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우측 면도를 선택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두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스플라인으로 우리가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야 하므로 이런 형태로 지나간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들을 이제 형상 투영을 합니다. 형상 투영을 하고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선들을 모두 형상 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경계선 되는 이 부분들을 스케치한 선을 자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직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자, 이 영역이 감싸는 부분을 선으로 스케치합니다. 따라가면서 이전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2D 스케치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3D에서 작업할 때 선이 이렇게 한 번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선을 따라서 그리면 이 선은 한 번으로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 선택하고 나서 클릭하고 나서 다음 점을 따라서 겹쳐서 그릴 때는 그 점에서 선이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아래쪽 선을 따라서 클릭해주고 다시 또 그 점에서부터 이쪽 부분을 스케치해주고 또 그 점에서부터 이 위쪽 부분을 선을 따라가면서 외형을 따라가면서 스케치해줍니다. 우리 예전 과제에서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따라서 스케치.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해보면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 영역으로 우리가 외형선을 따라서 스케치되어 있는 선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뷰 배치 메뉴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면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아웃 경계선들이 프로파일 경계선들이 파랗게 나타나는데 반드시 한 번 더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 프로파일을 화살표 선택하고 이 프로파일 선을 한 번 더 이렇게 빨간 선 상태에서 선택해 줘야 되고 그 다음 깊이가 시작점이 바로 우리 중간 위치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 위치를 지나가는 이 특성점을
파란색인 상태인 점을 하나 클릭해주면 확인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파일이 다시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깊이는 이 지점까지입니다. 이 지점까지고 프로파일이 지금 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의 브레이크아웃, 우측면도 클릭. 자, 시작점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은 이 가운데 위치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이 경계선입니다. 자, 시작점을 먼저 선택하고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계선을 따라서 우리가 해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투영을 해보면 자, 가운데 부분을 따라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플라인 형태가 아닌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치까지 들어가서 이 단면을 이렇게 가운데 싱크 부분을 포함시켜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부분을 잘라서 해칭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부분입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측 면도를 다시 빨간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형상 투영을 아래쪽을 이 부분을 투영을 주고, 자, 선으로 그 경계선을 따라가면서 스케치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부분을 감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따라가면서 영역을 잡아주어도 브레이크아웃 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힌 영역 블록 형태처럼 되도록 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이렇게 가져다 대보면 빨간색으로 스케치된 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면도를 클릭해주고, 자, 이번에는 시작점 깊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쪽 슬롯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야 되므로 이쪽 가운데가 아닌 이 지점이 바로 시작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한 이 사각형 형태로 블록을 이 부분에서부터 아래쪽 이 위치까지 들어가서 들여다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 이 스케치 영역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칭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영을 해보면 뷰 배치에 투영을 선택하고 45도로 이렇게 배치해서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보시면 뒤쪽 부분, 즉 우리가 앞쪽 위쪽 부분 해칭된 부분과 시작점 위치들이 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점이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카운터 싱크는 이쪽 부분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점이 이 위치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 선은 우리가 외형선으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우클릭하고 특성에 가서 연속선 그리고 0.5mm 외형선이니까 초록색 굵기입니다. 확인해주면 됩니다. 조금 남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특성으로 모두 연속 0.5mm 초록색 아니면 가시성으로 모두 해제한 다음
단일선으로 스케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속선 0.5mm 초록색. 자, 이런 형태로 작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부분에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슬롯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중심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주석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 부분입니다. 자,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원의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도 중심선 클릭해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중심선 이쪽 부분 중심선을 위쪽까지 연장해 보겠습니다. 연장하고 아래쪽 부분까지 또 연장해 주고 이 선을 또 아래쪽 부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 표식으로 호에 클릭해 보면 중심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한쪽 부분 위치까지 중심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중심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입니다. 자, 먼저 중심 표식으로 원 부분에 중심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중심선 2등분으로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 중심선 작성됩니다. 아래쪽 부분도 자, 이 부분은 긴 중심선이 좋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여 배치하고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그 다음 슬롯 부분은 중심선이 지금 이 부분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일자 중심선으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치수를 보면 14mm이고 왼쪽에서부터 8mm, 아래쪽부터 8mm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작성이 되므로 스케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ESC를 한번 누르고 우측 면도가 빨갛게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이 부분들을 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대략 길이로 한 20 정도의 선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한 20 정도의 선을 작성합니다. 자, 형상 투영을 아래쪽에 이 선을 다시 한번 투영하고 수직 구속으로 이 중간점과 20mm의 중간점을 찾아서 수직 구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쪽의 중간점을 찾아서 수직 구속합니다. 그 다음 치수는 아래쪽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가 8mm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까지 거리가 14mm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면 중심선을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뭐 20mm가 좀 더 길다면 대략 뭐 한 18mm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중간점을 구속했기 때문에 양 끝쪽에서 1mm씩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스케치되었고 선의 모양을 바꿔야 하므로 선 위에서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특성을 클릭해주고 도면층은 체인, 도면 굵기는 0.25mm, 색상은 빨간색을 선택하고 확인을 2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면도의 중심선은 일자 중심선이므로 길게 중간 아래쪽 중간에서부터 위쪽 중간 중심선들이 가로로 나타나니까 호를 클릭하지 않고 아래쪽 이 정도까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ESC 눌러주고 선을 잡아서 이렇게 연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도 부분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서부터 길이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자, 이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4mm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 다음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 클릭하여 치수 화살표가 겹쳐지도록 32mm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길이입니다. 자, 중심선 우리가 이런 체인 치수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되는지 보겠습니다. 끝점 클릭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음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하면 자, 이런 형태로 치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한꺼번에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부터 하겠습니다. 끝점에서부터 중심선까지가 8mm. 다음 끝점에서부터 14mm. 다음 끝점에서부터 23mm. 위치를 정확하게 좀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다음 끝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 다음 중심선의 끝점에서부터 중심선의 끝점까지 32mm입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 클릭해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20mm 치수입니다. 자, 아래쪽 치수는 끝점과 중심선 끝점이 8mm. 그 다음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어서 24mm가 됩니다. 그 다음 반지름 치수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작은 호를 먼저 클릭합니다. 배치하지 말고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해주고 적절한 위치에 치수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 다시 호를 클릭하고 6mm로 나타나는데 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있으므로 우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고 적절한 위치에 먼저 배치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정밀도 및 공차로 가서 소수점이 5.5mm니까 1차 단위를 1.1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보면 5.5mm가 입력되었고 위치는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입니다. 구멍의 치수는 치수를 선택하고 다시 구멍을 선택합니다. 중심으로 지시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주고 앞에 4 곱하기는 디귿 한자 키를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와 디귿과 한자 키 그리고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파이 4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있는 위쪽 치수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오른쪽, 그 다음에 지름 치수들까지 모두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면도 치수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면도 부분은 아래쪽 치수가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40mm입니다. 그 다음 높이가 치수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40mm입니다. 그리고 호의 반지름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해주고 그 다음 배치한 다음 정밀도 및 공차에서 단위를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해주면 소수점으로 치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면도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치수들을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부터 길이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이 끝점과 이 끝점 높이가 5mm입니다. 그 다음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 이쪽입니다. 이쪽을 클릭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높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13mm입니다. 그 다음 끝점과 이쪽 끝점 거리가 아래쪽으로 5mm입니다. 그 다음 이쪽 외형선 거리가 30mm.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지금 치수가 위쪽 치수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위치가 치수가입니다. 그래서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파이 14로 나타납니다. 파이 14로 나타나고 자, 마찬가지로 앞에 2 곱하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와 디귿 한자키 곱하기가 7번에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파이 14 입력해주고 확인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ESC를 눌러준 다음 치수 문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해두고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는 우리 경사선과 경사선을 클릭하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각도가 입력될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까지 거리가 20mm입니다. 그리고 끝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10mm. 또 끝점에서부터 중심선까지가 12mm입니다. 그리고 끝점에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12mm입니다. 그리고 치수 파이 8인데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배치하지 말고 우클릭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다시 우클릭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한 다음 배치해주고 앞쪽에 2와 디귿 한자키를 눌러서 곱하기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길이 치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7mm. 다시 높이는 각도는 선과 특성점을 피한 선을 클릭해서 각도 44도. 그 다음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높이가 15mm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폭이 7mm. 그 다음
호에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해주고 8mm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하여 80mm. 그 다음 아래쪽 구멍 단일선임으로 파이 6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타나면 앞에 2와 디귿 한자키를 눌러서 곱하기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준 다음 문자를 바깥쪽으로 배치하고 지수선을 클릭해서 간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 치수들은 모두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칠기 기호와 형상 공차, 그 다음에 데이터 식별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거칠기 기호 공면을 선택해서 첫 번째 거칠기 기호 X입니다. 클릭하고 왼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인데 X를 써보면 우리가 문자가 앞쪽으로 써집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하고 자, 마우스 ESC를 누른 다음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이 텍스처 기호에서 우클릭 그리고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합니다. 많이 해보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 텍스처 기호 스타일을 표준 참조 스타일을 2002로 끝나는 옵션을 1978로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텍스처 기호를 다시 더블 클릭하여 편집 상태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다시 X를 입력하면 확인하면 도면처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 위치에 공면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의 Y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위치에 클릭 바깥쪽으로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의 여기도 Y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거칠기 기호들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상 공차입니다. 자, 뷰 배치 주석에서 우리 기호 아래쪽에 보시면 펼쳐보시면 형상 공차 있습니다. 자, 형상 공차 주의할 점은 이 위치에 바로 클릭해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해서 그리면 형상 공차가 이렇게 모양이 가운데 선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 공차 입력할 때는 반드시 이 화살표 끝점이 아니라 끝점을 피해서 작성하고 일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클릭, 자, 두 번째 점을 클릭,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계속. 자, 기호는 평행입니다. 그리고 공차 값은 컴마가 아니므로 0.02로 아예 모두 입력합니다.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일치시켜주고 왼쪽 화살표를 또 이동해서 수평 상태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부분도 동일합니다. 형상 공차 선택하고 자, 먼저 P에서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클릭, 우클릭 계속. 마찬가지 평행의 공차 값은 0.02로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끝점을 치수의 끝점과 맞춰주고 아래쪽으로 조절점을 또 이동해서 수평 상태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 공차도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텀 문자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자, 데이텀 식별자 기호 선택하시고 이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데이텀 문자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절점은 뭐 꺾을 수도 있고 이 점을 이용해서 옆으로 꺾을 수도 있지만 조절점을 적당한 위치까지 이동하여 배치하면 됩니다. 자, 치수를 좀 더 바깥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90도 각도가 있으므로 좀 더 바깥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치수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누락된 곳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이용하고 클릭합니다. 주소 1번 도시되고 쥐시 없는 못되기 같다고 했습니다. C 1mm 2번 도시되고 쥐시 없는 라운드 R10 우리 오늘 R10mm 된 곳이 못갖기 된 곳이 있었습니다. 3번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되기 C 0.2 입력하고 주소는 블럭 잡고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여 배치합니다. 자, 이제 도면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거칠기 기호입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하고 적절한 점을 클릭합니다. 숫자는 이응과 한자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응과 한자키 클릭해보면 문자 1번을 선택해주고 글씨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키운 상태에서 거칠기 기호를 넣을 수 있도록 띄어쓰기 해주고 가로를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거칠기 공명기호를 선택해주고 차례대로 모양에 맞추어서 첫 번째 점 클릭, 우클릭 계속. 자, 닫힌 모양의 첫 번째는 W. 두 번째 모양은 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X. 세 번째 모양은 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도면 설정들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이름이 있었으므로 다른 이름으로 43번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 도면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면 색상을 변경하고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고 도면층에서 목록을 펼친 다음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추가 색상 변경해야 되는 부분 많이 해보았습니다. 경계를 하늘색으로 변경하고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 제목 블록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치수 문자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치수선은 이 위쪽에서 치수 선 색상을 기본값 화면 표시에서 바꾸었었습니다.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모든 도면이 완료되었고 USB에 파일을 저장을 해서 감독관 PC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인쇄 불러온 다음 인쇄를 클릭하고, 자,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목록 중에 출력할 프린터를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도비로 출력합니다. 자, 옆에 있는 특성을 클릭하면 이 화면과 다른 창이 나타나겠지만 용지 크기를 A3로 변경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를 A3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색상은 반드시 검정색으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변경하였지만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검정색으로 출력하여야 하므로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부분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 축척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최적 맞춤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보고 정상적으로 도면이 보여진다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도면에 화면이 꽉 채워서 배치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3번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